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죠.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구체적이라서 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이슈들을 뽑아서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를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R&D 세액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성장 원천 기술보다 이 공제율을 더 확대했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정부가 선정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대한 R&D 세액 공제율은 기존의 신성장 원천 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R&D 비용을 40%, 중소기업의 경우는 무려 50%까지 세액 공제율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설 투자 역시 신성장 원천 기술보다 이 4%포인트 높은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세수 효과는 1조 1,600억 원. 앞으로 이 정도가량의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건데요. 기업으로서는 R&D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2023년부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른바 ISA로 국내 주식이나 또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빵이 되는 건데 이 공모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운용을 하는 상품이죠.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된다는 소식은 이미 계속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ISA를 통한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존의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돼서 이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행위를 ISA를 통해서 한다면 세금이 아예 없는 겁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의 통합 경쟁률이 37.8대 1, 청약 증거금은 12조 5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증거금으로 보면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I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등 기존의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를 두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나온 리포트이기도 한데 먼저 BNK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분석 리포트에서 무려 매도 의견을 낸 겁니다. 목표가를 청약 공모가보다 낮은 24,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 거래에서 8만 원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중은행 시총을 거래하면 이건 어이없는 수준이다라면서 앞으로 이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 수준의 비이자 이익을 실현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매도 의견을 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투자를 아예 자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은행법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비은행 서비스로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존의 은행이 금융 지주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 등의 비은행 자회사는 이미 이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다라면서 매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도요,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를 배제한 채 해외 디지털 금융사업자를 비교한 기업으로 선정한 건 지나친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인데요. 얼마나 이 청약의 경쟁률이 높아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아치우고 있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비우고 그 자리에 2차 전지를 담는 모양새입니다. 이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3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이 중에서 이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이고요. 그다음은 SK하이닉스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 대표주인 SKI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삼성 SDI, LG전자, LG화학 네 종목은 각각 약 2천억 원씩, 그러니까 총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 중 SK텔레콤은 5위를 기록했는데 이걸 빼면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유통주 등 골고루 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편식이죠. 양극재, 전해질 등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외국인의 쇼핑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LNF를 가장 많이 샀고 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죠. 마찬가지로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또 전해질 생산업체인 천보가 각각 외국인 순매수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요즘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넉넉히만 있어야 할까요?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 진입했고 또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지난달 말 대비 2.45% 오른 1,23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해당 ETF는 한국거래소 미국 달러 선물 지수의 수익률을 1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셈인 거죠. 같은 기간 코스피가 2.1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올해 초만 해도 약달러 흐름이 계속됐지만 지난달부터 강달러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봐도 6%가 넘는 수익을 올린 건데 이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현금 투자, 외화, 예금 등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약달러에 달러를 사들이거나 예금액을 늘리고 강달러 국면에 팔거나 비중을 줄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이죠. 그리고 고수익인 만큼 또 고위험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관련 상품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2분기 실질 GDP가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 0.7% 성장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2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10년 만에 우리의 GDP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하이닉스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자,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 가까운 5.9% 성장했다는 소식과 함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인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진행 중인데 이번 달에도 유럽연합 집행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걸 골자로 하는 P455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한국판 그린 뉴딜 2.0 추진 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기존 탄소는 흡수해 순 배출량을 재료로 맞추는 것인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면서 기존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 후 연료나 산업재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보통 영어 약자로 CCUS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시설과 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은 포집 공정 적용 위치 또는 분리 대상 가스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연소 전처리, 연소 후처리, 순산소 연소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학 용매를 사용해 탄소를 포집하는 연소 후처리입니다. 또한 포집 방법에 따라서 습식 흡수법, 건식 흡수법, 막 분리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습식 흡수법이 다른 기술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습식 흡수법으로 한국에너지기술원이 국자 개발한 티오솔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저렴한 탄산칼륨을 원료로 사용해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는 7개국에 특허 등록된 기술입니다. 투자자들이 탄소 포집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용화 시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빠른 성장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연간 탄소 포집량이 2020년 0.4억 톤에서 2030년 8억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36% 성장하는 시장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탄소 포집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초기라는 점으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3, 4년 전 막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탄소 포집은 단기적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본격적인 CCUS 상용화 시기가 빨라야 2023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 국경세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2026년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소 포집과 관련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2, 3년 뒤에 실질적인 실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는 유니티와 KC코트레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KC코트레부터 말씀드리면 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산업단지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환경 플랜트 업체로서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화동화력 8호기에 10메가와트급 연소 후 건식 탄소 포집 설비를 설치해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크게 났었는데 큰 대형 프로젝트 두 곳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손실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올해 26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내일 신주가 상장되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5,750원으로 현재 가격인 9,670원 대비 대리일이 벌어진 관계로 내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 종목인 유니드는 글로벌 1위 탄산칼륨 제조업체입니다. 탄산칼륨은 습식 흡수 기술의 연료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실제 유니드 탄산칼륨 매출의 10% 정도가 탄소 포집으로 발생된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며 주가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2분기에 영업이익 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 과거 적자 부분이었던 보드 사업부가 운송비 상승에 따라서 저렴한 외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실적 호전세는 3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부지자산 매각 등 이례성 이후 제외한 올해 예상 실적을 근거로 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PER 6.7배로서 과거 보드 사업부가 흑자였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PER 8.9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관계로 눌림목에서의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최신 뉴스 가운데서 전경련에서 유럽연합의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표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EU에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 이 탄소 관련 주식들 살펴보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